이 지금 같은 공포장에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떠나버릴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휘둘릴 때 올라타실 건가요? 확실히 지금은 공포에 휩싸일 만합니다. 5월 30일이죠. 이 테더의 시가총액에서 11억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고, 비트코인 ETF는 열흘이 넘게 유출만 되고 있는 상황.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 기관들의 현물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의 지표도 보시면 이 기관들도 대거 빠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에는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펀딩비, 지금 개미들이 이 숏을 보느냐 롱을 보느냐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양수, 이 선물로는 롱을 더 우세하게 보고 있고, 이 고래와 개미들의 델타 지수, 양수, 고래들도 지금 롱 심리로 수익을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 이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물로는 이 공포 매도가 줄지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개미나 고래나 롱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고 있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비트코인이 정말 무너질까? 아니면 상승 구간이 또 나올까? 근데 그게 나온다면 그게 언제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왔으니까 영상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로 무너질까에 대한 물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무너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지금 이렇게 15% 정도 빠져서, 그것보다 이 차트를 좀 더 보셨다라고 하면 이전에 1월 폭락장과 지금의 모습이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이 된 개미들은 지금 모습의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폭락을 받아줬던 구간, 그리고 상승 돌파, 이 채널 하단 이탈, 그리고 채널의 확장선까지 모두 이탈, 이런 식으로 이 30% 폭락을 기록했던 이 지난 1월과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르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 1월 횡보장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이 보유 물량들을 시장에 내던지던 시기였습니다. 즉 기관들도 이 하락을 주도하거나 이 패닉셀에 동참을 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이 60K에서부터는 공포했던 개미들은 쉽게 매집을 하지 못하고 이 블랙록을 필두로 한 기관들의 물량 흡수로 매집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 60K에서 패닉셀을 받아주면서 매집, 그리고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나왔던 패닉셀도 흡수해내면서 매집. 근데 그렇게 매집 구간들을 거쳐내던 이 세력들은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공포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메말라버린 이슈였던 거죠. 그럼 어때요? 그쵸? 세력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올려보내려고 이렇게 밑에서 매집을 해놨는데 올려내려고 보니까 이 위에 물량들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이 유동성 말이죠. 이 현물도 현물인데 이때 이 60K 이후로 펀딩비가 극단적으로 숏심리로 돌아선 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안 속는다, 뭐 차트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또 떨굴 거야 하면서 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이제 악에 바치게 된 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그쵸? 유동성을 모으기 위해서 차트를 올려냅니다. 이 65K 부근에서부터. 그리고 올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쵸? 이렇게 위에서 숏을 보는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스퀴즈를 낸다거나 직접 현물 매집으로 가격을 띄우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시면 이 60K 이후로 지속되던 발빼기만 계속되던 차트에서 이 60K 이후로 그 매도세가 다시 완화되더니 점차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 이 둥글게 매집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이 기관 현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날짜를 보시면 4월 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현물 유입세가 줄어들게 된 날짜는 4월 27일. 자, 4월 8일과 27일 동안 이 기관에 현물이 들어왔었다. 차트 가보죠. 자, 차트에서 그 날짜에 가보면 이 4월 8일에서부터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차트가 올려지는 게 보입니다. 자, 기관에 현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기관에 현물이 나간 날짜 4월 27일. 차트가 고점을 이렇게 두 번 찍어내고 나서 잠시 조정을 가져가던 시기,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은 현물장에서 이제 선물장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 선물장이 되었음에도 80K를 넘어서 이 82K까지 고점을 찍어내네요. 왜? CPI
이 경제지표 발표 이전까지 올려낸 장세, 이 선물장으로 손바꿈을 가져가고 나서 고점 갱신, 이 상승으로 인한 롱개미들을 재차 꼬시기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결국 이렇게 지속적으로 슛만 보던 개미들도 이제는 롱을 보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롱개미들을 꼬셔낸 장세에서 이제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툭 떨구면서 지금껏 이 상승분, 이 공포 구간에서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상승으로 꼬셔냈던 이 롱개미들을 지금 모두 부숴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아니 그럼 이 하락이 어디까지인데 대체?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 매집을 한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구간까지 무작정 폭락을 방치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즉 60K, 50K, 40K 이렇게 빠질 장세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ETF도 빠져, 테더도 빠져, 여기저기 이렇게 강력한 매집을 해둔 기관들이 아닌 다른 기관들도 지금은 부담을 느끼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하고는 있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런 하락세를 이겨낼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선물이고 현물이고 다 차트를 뒤흔들기는 어렵고 그저 이 매크로 이슈가 가장 직방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매크로 이슈 뭐죠? 그쵸? 이란 전쟁. 이 전쟁이 끝나야만 비트코인도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이 곧 끝날까요? 계속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고 지루한 모습들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끝날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도 끝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의 가장 큰 악재는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죠. 그런데 이 리스크가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란 전쟁의 핵심적인 나라 중국이죠. 이 중국의 경제적 한계가 이제는 턱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그간 이렇게 이란의 원유 80-90%를 뒤에서 싸게 사주면서 이란의 탯줄 역할을 해줘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막아낸 거죠. 이 트럼프가. 그리고 그게 이제 막힌 이후로 안 그래도 부동산 붕괴나 내수 침체로 인해서 망가지던 중국 경제가 이제는 원유줄이 막히고 그 중국의 가장 큰 목숨줄인 이 제조업에도 위협이 생기면서 더욱 더 치명타를 입게 된 중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대 고객이자 뒷배인 이 중국이 발을 빼고 원유 수출길마저 막힌 상황에서 이란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할 체력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 미국과 이란 모두 물밑 협상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마지막 버티기 전략을 쓰는 것일 뿐 결국 이 전쟁은 합의 종결로 끝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는 다음 주까지 MOU 합의 보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 지금까지 트럼프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합의 볼 거다, 얘기 잘 되고 있다, 그런 말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 트럼프가 말하는 다음 주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이 개막하는 주입니다. 이 48개국이 참여하는 월드컵이 다음 주인 6월 11일에 막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이런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세계인들의 축제가 있는 시기에는 자산 시장이 유동성이 잠잠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월드컵으로 이 유동성의 시선을 돌려서 이 전쟁 매크로 이슈에도 시선을 떼게 하고 이 자산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괴설을 일단은 머리로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핵심을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하락은 1월 폭락장과 껍데기만 같을 뿐이라는 거. 이 1월에는 기관이 같이 던졌지만 지금은 기관이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의 물량을 이미 쥐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평단가가 있는데 무작정 폭락을 방치한다? 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개미들 롱 포지션들 터트리고 겁줘서 이 물량들을 뺏으려는 웅덩이 파기, 즉 베어 트랩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시장을 누르는 중동 전쟁은 이제는 막바지로 보입니다. 이 최대 뒷배였던 중국이 경제적 한계 때문에 발을 빼고 있고 이란은 독자적으로 버틸 체력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얘기한 다음 주 MOU 타결과 이 6월 11일 북미 월드컵 개막이 맞물리는 시점, 결국 전쟁 리스크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축제로 대중의 시선을 돌려놓고 자산 시장에는 큰 충격 없이 슬그머니 저점을 다진 뒤에 말아올릴 그림을 세력들은 그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고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단기 노이즈와 흔들기에 멘탈 털리지 마세요. 이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다음 추세를 가져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영상 아래 확인하셔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